장거리 송전선로의 4단자 정수 특징으로 오는 것은 문제에서 장거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장거리에서 선로 정수 R, L, C, G 모두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R과 L 값은 G라고 해서 직렬 임피던스라고 하죠. 뭐 R 플러스 J 오메가 L. 자, C 값과 G 값은 병렬 어드미턴스다 라고 해서 G 플러스 J 오메가 L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장거리 송전 선로를 회로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렬 임피던스, 그리고 여기에 병렬 어드미턴스. 그렇죠? 얘네들이 장거리에서는 우리가 어떤 회로로 해석하죠? 분포 정수 회로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계속 G, Y, G, Y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송전단 ES다라고 하고요. 여기를 수전단 ER 그리고 IR이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이 중심에서 좌우를 봤을 때 얘네들의 회로와 얘네들의 회로가 서로 같겠죠.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얘를 대칭이다 라고요. 대칭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단자 정수의 특징 중에 대칭 회로에서는 4단자 정수 중 A 값과 D 값이 같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거리나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집중 정수 회로로 해석하기 때문에 좌우 대칭된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장거리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G와 Y가 무한히 길게 분포되어 있으며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되기 때문에 4단자 정수 A 값과 D 값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전류는 L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느리죠. 얘는 G상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섭니다. 그래서 얘는 진상 전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문제에서 전력용 콘덴서는 C이기 때문에 진상 전류가 흐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현대 주상변압기의 역률 코사인 세타 1 유효전력 P1의 부하와 역률 코사인 세타 2 유효전력 P2의 부하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주상변압기 2차 측에서 본 부하의 종합 역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먼저 부하 1의 유효 전력은 P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 전력은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를 곱하면 무효 전력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즉 부하 2 같은 경우에는 유효 전력이 P2가 되고요. 무효 전력은 P2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유효 전력은 얘와 얘를 더한 것이고요. 전체 무효 전력은 얘와 얘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그럼 종합 역률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입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전체 P상 전력은 루트 유효의 제곱, 요거죠. P1 플러스 P2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 P1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P2 탄젠트 세타 2의 제곱 분의 유효 전력 P1 플러스 P2 이것이 전체 종합 역률이 됩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전선의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 표피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 이와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전류가. 그럼 앙페르의
옳은 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자개가 형성이 되겠죠. 즉 이렇게 자개가 형성이 됩니다. H 이렇게. 그러면 자개가 있으면 그 자개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또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도체에서 보게 되면 자, 이 전류는 이 중심에서는 전류가 이러한 방향이 되고요. 도체의 중심에서는 전류가 이러한 방향이 되고 바깥쪽에서는 전류가 이쪽 방향이 되겠죠. 원래 전류 방향과 어때요? 같은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심에서는 서로 상쇄돼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 바깥쪽으로는 원래 전류 방향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봤을 때 이쪽 부분은 전류가 잘 흐르게 되고요. 이 중심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죠. 즉 전류가 전선의 표면에 집중되어 흐르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표피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깊이를 침투 깊이다라고 하며 그 델타 값은 루트 파이 F 뮤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즉 주파수가 크고 투자율이 크고 도전율이 클수록 이 침투 깊이는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침투 깊이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표피 효과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되면 이 표피 효과가 더 커지더라. 즉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는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문제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전선이 굵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표피 효과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고압 배전선로의 구성 순서로 알맞은 것은 각 용어를 살펴보게 되면 급전선은 변전소로부터 배전 간선에 이르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고 간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급전선에서 나와서 분기선을 내어 배전하는 주간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으며 분기선은 간선으로부터 분기해서 변압기까지 이르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통도로 나타내 보면 여기에 배전용 변전소가 있고요. 변전소로부터 나온 선을 우리는 급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급전선에서 나온 선을 간선, 그리고 간선에서 나온 선을 분기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문제에서 그 순서를 보게 되면 변전소, 급전선, 간선, 분기선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4kV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이 낮은 순서로 옳은 것은 이 절연협조다라고 하는 것은 계통 내의 기기 상호 간에 적절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계통 설계를 합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절연협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절연 강도가 가장 작은 것이며 기준이 되는 것은 필의기의 제한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각종 기기, 그리고 절연 내력이 가장 큰 것이 전선과 가장 가까운 선로 애자가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그 순서를 보게 되면 필의기, 변압기, 기기부싱, 결합 콘덴서, 선로 애자의 순이 됩니다.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부하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에서 역률 1일 때 전력 손실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력 손실 PL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적어보면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의 제곱 R 됩니다. 그럼 전력 손실 PL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역률 코사인 제곱 세타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역률이 1일 때보다 전력 손실은 요만큼 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직류 이선식에서 전압 강화율과 전력 손실률의 관계는
이 전압 강화율 입실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V제곱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다라고 쓸 수 있고요. 전력 손실률 K다라고 하는 것은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 R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유에서는 리액턴스 성분이 없죠. 그죠? 얘가 0이고요. 또한 역률도 1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 강화율에서 요 값이 0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률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요 값이 1 됩니다. 1.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는 V 제곱분의 PR 되고요. 얘는 V 제곱분의 PR 이렇게 되네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3번에 같다가 되겠습니다. 수력발전 설비에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 흡출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동수차에서 이 유효 낙차를 조금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흡출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유효 낙차를 늘리기 위하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송전계통의 한 부분이 그림에서와 같이 삼상변압기로 1차 측은 델타로, 2차 측은 Y로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을 경우 1차 측에 흐르는 영상전류는 문제에서 영상전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전류. 그럼 이 영상전류의 특징이 뭐냐면 삼상의 동일한 성분입니다. 삼상의 어떤 성분? 동일한 성분. 그러면 이 델타 결선에서는 3고조파, 즉 3N고조파라든가 영상전류라든가 이러한 각 상의 동일한 성분은 이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델타 결선 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순환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선로에는 이 영상분의 전류가 나타나지 않겠죠. 즉 영상전류나 3N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삼상이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특징은 델타 결선 내를 뭐한다? 순환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그 값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1차 측 선로에는 영상전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선으로서 알루미늄의 소량의 지르코늄을 첨가한 것으로 가공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내열 알루미늄 합금 연선으로 옳은 것은 즉 내열 알루미늄 합금 연선의 약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T, ACSR인데 여기에서 ACSR에 내열성을 준 것이 강심 내열 알루미늄 합금 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ACSR에 비해서 허용전류가 1.5배 정도가 되고 또한 150도씨의 높은 온도까지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 되겠습니다. 수전단 전압이 6000V인 삼상 송전선로에 역률 0.8, 500kW의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동일한 역률에 600kW로 부하가 증가할 경우 수전단 전압과 선로 전류를 불변으로 하려면 수전단에 설치해야 하는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인가? 문제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현재 유효 전력은 500kW이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부하를 증설해서 유효 전력은 600kW이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부하가 증가했더라도 기존과 전압과 전류를 일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피상전력의 공식은 루트 3 VI입니다. 즉 선간전압과 전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 말인 즉슨 이 피상전력을 일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원래 있던 500kW이면서 역률이 0.8일 때의 피상전력을 구해보면 PA는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죠. 그래서 0.8분의 500 하게 되면 625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때 이러면서 지금 P상 전력을 625 kVA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의 자, 유효 전력은 600이면서 P상 전력은 625가 되려면 무효 전력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무효 전력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P상 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 전력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럼 루트 625의 제곱 마이너스 600의 제곱 계산해 보면 175 kVAR 이렇게 돼요. 다시 유효 전력이 600이면서 P상 전력이 625려면 무효 전력이 175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유효 전력이 600이면서 역률이 0.8이면 무효 전력이 얼마가 되냐면 자, 무효 전력은 P 탄젠트 세타입니다. 600 곱하기 역률이 0.8이니까 0.8 분의 0.6 되겠죠. 계산해 보면 450 kVAR 이렇게 돼요. 즉 현재는 이러한 상태인데 P상 전력이 625가 되려면 이 무효 전력이 요만큼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효 전력이 요만큼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뭘 달면 돼요? QC를 달면 되죠. 콘덴서의 용량을 얘에서 얘를 뺀 값 275가 되겠죠. 즉 콘덴서 용량 275 kVA를 설치하면 여기에서 요걸 빼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무효 전력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P상 전력이 625가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QC 값이 얼마냐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4kV 60Hz 선로 길이 200km인 삼상 2회선 송전선에 설치한 소호 리액터의 공진 탭의 용량은 약 얼마인가? 단 1선당 대지 정전 용량은 0.0043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삼상 QC 정전 용량과 같습니다. 그 공식이 이렇게 되죠. 2 파이 FCV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더라. 2 파이 곱하기 주파수 60 곱하기 C 값이 0.00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되겠죠. 마이크로니까. 거기에다가 킬로미터당 값이죠. 그럼 전체 길이를 곱해주셔야 되겠다. 200km. 곱하기 V제곱 154000 제곱 되나요? 그럼 여기 단위가 VA예요. 그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시면 킬로 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그 값이 7689.02 kVA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뭐냐면 1회선일 때 1회선일 때 2파이 FCV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2회선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런 게 두 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Q, C 다시는 이렇게 돼. 요거의 2배 7689.02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그 값이 15,378 kVA 정도가 나오더라. 보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총낙차 80.9m, 사용 수량 30 세제곱미터/s인 발전소가 있다. 수로의 길이가 3,800m, 수로의 기울기가 2,000분의 1. 수압철관의 손실 낙차를 1m라고 하면 이 발전소의 출력은 얼마인가? 단
수차 및 발전기의 종합 효율은 8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력 발전의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9.8 Q H 이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H의 값은 유효 낙차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에 수조가 있고요. 수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 얘는 수로예요, 수로. 그리고 수압관이, 수압철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죠. 얘는 수압철관. 여기에 수차가 회전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낙차입니다. 총낙차. 그 값이 얼마냐면 80.9m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즉 수압철관의 손실낙차가 1m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손실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길이가 3,800m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요 손실. 제가 여기를 만약에 X다 라고 한다면 이 수로의 길기는 2000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000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것의 제곱 더하기 요것의 제곱에 루트를 쓰면 요 값이 되겠죠. 그러면 자, 루트 2000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3800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x의 제곱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루트 2000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x의 제곱은.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x. 자, 그런데 여기에서 200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나 2000의 제곱이나 거의 같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을 제곱하면 10,000 이란 말이에요. 10,000 제곱에다가 더하기를 하면 10,000 1 이렇게 된다고요. 얘랑 얘랑은 거의 같다고요. 근데 여기는 200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요. 얘를 그냥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2000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다. 1을 무시하고. 그럼 얘는 요 루트랑 요거랑 없어져요. 그쵸?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돼요. 2000 x는 3800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식에서 x는 2000으로 3800을 나누면 1.9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 값이 1.9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실제 우리가 알고 싶은 요 유효 낙차 h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와 얘를 뺀 값이죠. 그러니까 80.9에서 얘와 얘를 빼면 78m 이렇게 나와요. 얘가 실제 뭐란 얘기예요? 유효 낙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P는 9.8 곱하기 Q 유량 30 곱하기 유효낙차 78 곱하기 효율 0.83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19,033k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스저장 개폐 장치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가스저장 개폐 장치 안에는
차단기, 단로기, 모선, 접지개폐기, 변류기, 개기용변압기, 붓싱, 피례기 등으로 조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차단기, 단로기, 모선, 개폐기, 변류기, 개기용변압기, 붓싱, 피례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주변압기는 없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절탄기의 용도는 이 절탄기다라고 하는 것은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답은 1번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한다가 되겠죠. 송전선로에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이 가공지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낙뢰로부터 전선로를 보호하며 또한 통신선 유도장의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목적이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4번에 철탑의 접지저항 경감, 이 철탑의 접지저항을 경감하는 것은 매설지선이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전격 전압 7.2kV, 전격 차단 용량 100MVA인 삼상 차단기에 전격 차단 전류는 약 몇 kA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 PS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차단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IS가 됩니다. 그럼 그대로 차단 전류 IS는 루트 3 VN분의 PS 됩니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은 7.2 kV가 되겠죠. PS는 100 메가볼트 암페어. 여기는 메가고 여기는 킬로니까 단위가 여기는 이제 킬로암페어의 단위가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8k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T형 회로의 사단자 정수 중 C 값은 어떻게 되는가? 이 중거리 송전선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중거리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회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직렬 임피던스 그리고 여기는 병렬 어드미턴스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얘를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이러한 T형 회로예요. T형. 얘는 T형. 그럼 잘 보면 Y는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임피던스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2분의 G. 여기도 2분의 G. 자, 또 하나는 파이형 회로입니다. 파이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는 임피던스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는 어드미턴스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2분의 Y. 여기도 2분의 Y. 얘는 파이형.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단자 정수를 암기하실 때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먼저 1 플러스 2분의 G, Y. 그리고 임피던스. 여기는 어드미턴스. 여기 똑같이 1 플러스 2분의 GY.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ES. ER이죠. ER. 여기도 ER. 여기는 IR.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A. 얘는 B. 얘가 C. 얘가 D죠. 그렇죠? A, B, C, D. 자, 그런데 T형 회로는 임피던스를 반으로 나눴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1 플러스 4분의 GY를 곱해주시면 돼요. 요게 T형 회로에서 사단자 정수 A, B, C, D가 되고요. 자, 파이형 회로에서는 어드미턴스를 반으로 나눴죠. 여기에다가 1 플러스 4분의 GY를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요게
A, B, C, D가 파이형 회로에서의 사단자 정수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T형 회로다라고 돼 있어요. T형 회로. 그럼 여기에 1 플러스 4분의 GY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C가 얼마이냐 이거죠. Y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2번 되겠습니다. 교류 송전 방식과 비교하여 직류 송전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직류 송전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에는 안정도가 높다, 절연 내력이 강하다, 단락 전류가 작고 다른 이미의 교류 계통에 연계할 수 있다, 전력 손실이 작고 시료 저항의 증대가 없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직류 교류를 변환하는, 즉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하다. 이 전력 변환 장치에 의해서 고조파가 발생하겠죠. 고조파 억제 대책이 필요하며 직류 같은 경우에는 교류와 다르게 승합 강압이 어렵습니다. 즉 승합 강압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안정도가 좋다,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다, 효율이 좋다, 그쵸? 손실이 작으니까 효율은 좋아지게 됩니다. 대신에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비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